3년 전 구조조정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지금은 헬스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후반 남성입니다. 그날은 오후 2시쯤 출근을 했다. 이때쯤이면 남자 회원은 별로 없고 주로 주부 회원만 있는 편이다. 난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고는 회원 지도를 시작했다. 근데 이상하게도 헬스에 나오는 여자들은 뚱뚱한 여자는 별로 없고 보기에도 날씬한 여자들이 대부분이다. 난 어제 새로 들어온 50대 중반의 여자 회원에게 가서 스트레칭 운동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예. 하며 날 보더니 웃으면서 대답하고는 준비 운동을 하기 시작했다. 사모님은 건강하셔서 운동 열심히 안 하셔도 되겠는데요? 대부분의 여자들은 이런 접대용 멘트를 띄우면은 좋아서 농담한다고 웃고 마는데 그녀도 그렇게 피식 웃고 있었다. 그렇게 약 20여 분 뒤 이제 혼자 하시라고 하곤 잠깐 사무실로 돌아와서 시원한 물 한 잔을 하고 있었다. 근데 그녀가 사무실 쪽으로 와서는 문을 두드린 것이다. 박쌤 기구 사용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아, 예, 잠깐만요. 순간 날 보던 그녀의 눈동자가 커지는 것 같더니만 호호하면서 나가는 것이었다. 며칠 뒤 집으로 돌아오는데 빌라 입구에서 웬 여자가 인사를 하는 게 아닌가. 안녕하세요. 아, 예, 인사를 받고 나서 보니 며칠 전 사이클 타는 방법을 알려줬던 그 여성 회원이었다. 아, 여기 사세요? 네, 저는 501호인데요. 나도 이 빌라 1층에 살아요. 101호요. 나는 1층이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으니 그녀를 볼 기회가 없었고 나는 또 이사를 온 지가 2달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같은 주민이라도 누군지 모르고 살아온 것이었다. 어디 나가세요? 내 아들 내외가 회식하느라고 늦는다 해서 저도 잠깐 바람 쐬러 나왔네요. 그러세요? 혹시 쌤도 같이 바람 쓸래요? 그녀가 웃으면서 얘기하자 그러죠 하면서 집 근처에 있는 공원으로 산책을 갔다. 여름이라서 공원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바람을 쐬고 있었다. 난 매점에서 음료수를 사와서 그녀에게 건네주자 술은 좋아하지 않냐고 되묻는 것이었다. 혹시 술은 안 마시세요? 좋아는 합니다마는 그럼 제가 맥주로 바꿔올게요. 하면서 매점으로 가서 캔맥주를 가져왔다. 우린 혹시 동네에서 아는 사람을 만날까 봐서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풀밭에 앉아서 술을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신랑 얘기가 나오게 됐는데 10년 전 사별하고 현재는 순주를 돌보느라 잠깐 아들 집에서 지내고 있다는 등 자기 얘기만 하던 중 술이 떨어져서 내가 물었다. 저 아줌마 한 잔 더 하실래요? 좋아요, 내가 사올게요. 그녀는 일어나서 언덕을 내려가서 술을 사오는데 맥주를 6캔이나 사왔다. 그러면서 나에게 쌤, 자꾸 아줌마 하니까 이상하다. 그냥 이름을 부르세요. 해숙이라고. 그래요. 그럼 편하게 부를게요. 우린 계속해서 맥주를 마시면서 서로의 사는 얘기를 하다가 그녀가 나의 아내에 대해 묻는 것이었다. 부부금실은 어떠세요? 사실 저도 3년 전에 이혼하고 혼자예요. 호우 비슷한 처지네요. 난 약간의 부끄럼이 있어 거기서 멈추고 그녀의 얼굴을 보니 그녀가 내 눈을 쳐다보면서 쌤 혹시 연상 만나본 적 있나요? 글쎄요. 생각해보니 한 번도 없었던 것 같네요. 난 갑자기 그녀에게 이성적으로 호감이 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다. 하루는 밤 10시가 넘어 TV를 멍하니 바라보며 소파에 기대어 있었다. 산다는 게 참 재미가 없다. 퇴근하면 늘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도 이젠 지겹다. 그때 마침 누군가 찾아왔다. 띵동, 띵동. 이 시간이면 올 사람이 없는데 도대체 누구지? 누구세요? 저예요. 해숙이에요. 해숙 씨, 잠시만요. 인터폰으로 그녀를 확인해 보니 한쪽 손에 맥주랑 안주거리를 잔뜩 사들고 있는 모습이다. 해숙 씨, 이 시간에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오늘 토요일인데 집에서 쉰다길래 같이 맥주라도 한 잔 할까 싶어 사들고 왔죠.
시간 괜찮으시죠? 괜찮고 말고요. 역시 내 생각해주는 사람은 혜숙 씨 밖에 없다니깐. 뜻하지 않은 그녀의 깜짝 등장에 얼떨떨 표정으로 안으로 들어오라는 손짓을 보내자 그녀도 약간은 수줍다는 듯 고개를 숙인 채 안으로 들어섰다. 노가리와 맥주를 마시기 시작했다. 캬, 시원하다. 오늘따라 맥주 맛이 달다 달어. 그녀가 뭔가 심적으로 큰 결심을 하고 찾아온 것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아들이 결혼 후에는 무슨 일만 생기면 마누라 편만 들고 점점 모자 사이가 멀어져 가는 가운데 며느리와는 갈등이 심해졌다고 속상해했어요. 한참 동안 아들 내외 험담과 투정을 들어주게 되었죠. 그러다 갑자기 그녀가 하는 말이 근데 저번에 둘이 한번 만나보잔 소리. 진심이에요? 그러는 거다. 진심이라고 대답하면 사귈 건가요? 그날 가벼운 말장난이 결국엔 그녀와 연애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후반의 돌싱남입니다. 30대 중반 늦은 나이에 결혼해 이제 유치원 다니는 늦둥이 남자애가 하나 있습니다. 결혼 후 아내가 직장 생활에 너무 지쳤다며 집에서 살림만 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세 식구 먹고 사는 데는 부족할 정도는 아니라서 크게 고민하지도 않았지요. 아내는 결혼한 지 1년 만에 일을 그만두고 이혼 직전까지 전업주부로만 지냈습니다. 아내는 저보다 5살이 연하였고 친구의 결혼식 피로연에서 신부 지인으로 소개받아 알게 되어 1년 정도 사귀다 결혼에 골인하게 되었죠. 웬만하면 제가 아내에게 맞춰주려 노력했습니다. 노총각한테 시집와준 아내가 정말 고마웠거든요.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거나 힘든 일이 있어도 혼자 버티고 삭혀내며 퇴근 후에는 육아부터 집안일까지 거들었죠. 저는 힘들어도 괜찮았어요. 저는 평일에 보통 오전 9시부터 일을 시작해 저녁 6시에 퇴근하는데 일이 바쁠 때는 밤 10시가 넘어 퇴근하거나 일주일에 이틀씩 출장 가는 날도 잦았거든요. 그럴 때면 집안일에 신경을 못 쓰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아내는 불만이 쌓였던 거죠. 하루는 아내가 온종일 집에만 있기 지루하다고 취미 생활을 한번 가져보고 싶다고 하길래 그러라고 했죠. 평소 사람들한테 손재주 좋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액세서리 같은 아기자기한 소품 같은 데도 관심이 많던 아내는 몇 날 며칠 인터넷을 뒤지더니 집에서 30분 떨어진 어느 비누 공방에 매일 다니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엄청 열정을 가지고 배우러 다니길래 저도 옆에서 응원을 했었죠. 하루는 공방에서 회식을 한다고 저녁 7시에 나간 사람이 새벽 3시가 넘어서 인사불성이 된 채 집에 들어왔는데 자꾸 처음 듣는 사람의 이름을 불러대는 겁니다. 술주정을 한 거였죠. 그때 뭔가 이상해서 아내의 휴대폰을 살펴봤더니 비누공방 사장이 노총각이었는데 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더라고요. 그 일로 이혼을 하게 되었고 벌써 4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길에 집에 가는데 주차장에 차 한 대가 실내등이 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 앞에 전화번호 보고 저는 해동빌라 101호인데요. 검정색 소나타 차주되시죠? 지금 차량에 실내등이 켜져 있어요. 라고 문자를 보내니까 한 5분 정도 있다 전화가 오더라고. 너무 고맙다고. 근데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많이 익숙한 게 딱 떠오른 사람이 4층 혜숙 씨인 거죠. 혹시 혜숙 씨예요? 그랬더니 자기 맞다고. 그렇게 해서 전화번호도 알게 되었고 다음날 아줌마는 또 고맙다고 제과점에서 작은 케이크 하나 사서 동식이랑 먹으라고 가져다 주더라고요. 그러다 하루는 아들이 감기에 걸려 병간호 하느라 클럽에도 못 나가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는데 혜숙 씨에게 무슨 일 있냐며 연락이 왔더라고요. 아들이 감기 기운 있는 것 같아 집에서 쉬고 있다니깐. 그럼 자기가 저녁을 만들어 줄 테니 우리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자는 거예요. 우리 집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으니 기분이 참 묘해졌죠. 우리 이러고 있는데 뭔가 낯설지가 않네요. 하하.
둘 다 솔로인데 서로 멀리서 찾을 거 없이 한번 만나보는 건 어떨까요? 웃으며 말했다. 그렇게 8개월이 넘게 만나오다 집에서 자꾸 재혼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 그녀에게 맞선을 봐서 재혼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이별 통보를 했는데 그녀가 계속 저한테 만나달라고 매달리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녀가 잊을만 하면 전화가 와서 나오라고 하면 그때마다 또 단호하게 거절을 못한다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사람은 현재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전에 가볍게 만나온 것과는 달리 그녀의 요구가 점점 더 부담스러워지고 있습니다. 먼저 그녀와의 관계에 대한 당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그녀와의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고 싶지 않다면 이를 솔직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괜히 줄듯 말듯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먼저 취한 건 아니신가요? 4층 여자가 오해할 만한 말이나 행동이 있었는지부터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으로 헤어졌는데도 계속해서 만나자고 요구하면 단호하게 거절하며 당신에게 연락하는 것을 멈추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질질 끌다 보면 상대방도 오해를 할 수가 있고 일이 아주 복잡해지죠. 그러나 만약 당신이 그녀와 잠시라도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그녀와의 관계를 다시 정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더 이상 로맨틱한 관계가 아닌 친구나 지인으로서의 관계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가볍게 만나는 사이라던가요. 그리고 그녀가 다시 재혼을 권유할 때 당신이 이전에 표현했던 의사를 다시 한번 말해주고 그녀와의 관계에 대한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3달 전 나는 부서 이동을 했다. 입사 3년 차일 때 갑자기 등 떠밀리듯 옆 부서로 발령받았다. 팀 분위기도 무척 좋아서 팀장님 역시 널 보내기 싫은데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라며 눈물까지 글썽이셨다. 난 우울하기만 했다. 팀원들과 추억도 많았고 애정도 많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업무 환경이 바뀌다 보니 적응하는데 여러모로 마음고생이 심할 때였다. 그러다 우연찮게 그 부서의 팀장님이 대학 동문인 걸 알게 되었고 이후부터 팀에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다. 어느 날 팀장님이 급한 일로 부산으로 출장을 가면서 나에게 부탁한다. 어느 조그마한 쇼핑백을 맡기면서 자기 부인이 오면은 좀 주라고. 그런데 퇴근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오지를 않아서 비상연락망을 보고 팀장님 집에 전화를 했더니 4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여자가 전화를 받기에 저 박 팀장님 밑에서 일하는 김한수라고 하는데요. 팀장님께서 부산 내려가시기 전에 사모님 오시면 전해주라는 물건이 있는데 사모님이 안 오셔서 연락드렸어요. 조금 있으면 퇴근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니 죄송하다 말하면서 다음날에 써야 하는 물건인데 깜박하고 잊어버려서 지금 회사 쪽으로 갈 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 줄 수 있냐고 하기에 그러겠다고 대답을 하고 전화를 끊고 생각하니 내가 퇴근길에 전해주고 가면 되겠다 싶어 다시 전화해서 급하게 쓰실 것이면 제가 퇴근길에 갖다 드리면 어떨까요? 했더니 이건 미안해서 어쩌나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을 하기에 사는 곳을 물어보고 그 아파트를 찾아가 경비실에 맡기면 되냐고 연락을 하니 1201호로 잠깐 올라오란다. 엘리베이터가 12층에 멈춰서자 어떤 영화배우 하나가 서 있는 게 아닌가. 반갑게 맞이하는 그녀는 바로 팀장님의 사모님. 전해줄 물건만 주고 바로 오려고 하는데 여기까지 오셨는데 차라도 한잔하고 가란다. 사양하고 그냥 오려는데 그냥 가시면 자기가 너무 미안하다나. 그럼 잠깐이라도 들어와서 물이라도 한잔하고 가란다. 못 이기는 척 하면서 팀장님 댁이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들어가 보니 좀 깔끔하면서도 소박한 살림살이가. 팀장님의 깔끔한 성격, 처음 보는 사모님의 외모에서 나타나는 고귀함 등등 절실히 묻어나 있는 것 같았다. 그날은 그렇게 차 한잔하고 나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우연치고는 너무나 특별한 우연이랄까. 며칠 후 여친의 생일 선물 하나 사주려고 백화점에 갔는데
그곳에서 사모님을 또 만나게 될 줄이야. 가방 하나 사들고 나오는데 뒤에서 누가 나를 부른다. 뒤돌아보니 바로 팀장 사모님이 아닌가. 두 번째 보는 얼굴인데 집에서 볼 때와 전혀 다른 모습. 더 세련되고 성숙하게 보이는 그녀. 네, 안녕하세요. 사모님. 반갑게 인사를 하니 여기서 만나니 더 반갑다고. 일다 봤으면 식사 어떠냐는 제안에 내가 마다할 이유 없지 않은가 말이다. 고급 일식집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좀 기다리는 시간에 지난번에 고마웠고 또한 자기 남편이 학교 후배란 것도 들었다며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아참 팀장님께서 또 출장 가셨죠. 근데 백화점에 쇼핑하러 오셨나 봐요. 화제를 돌리니 그렇다고 하면서 뭘 샀냐고 하기에 여친 생일 선물 하나 샀다 하니 여자 것은 여자가 봐야 여친이 좋아할지 아닐지 자신이 평가를 해준다기에 선물을 꺼내 보여주었죠. 그렇게 즐거운 식사를 마치고 나와 지하 주차장에서 헤어졌습니다. 그러다 연말에 회사에서 큰 홀을 대관해서 부부 동반 송년회를 가졌는데 팀장 사모님을 다시 만나게 된 거죠. 모임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는 나랑 가장 안면이 많아서 그런지 틈만 나면 내 쪽으로 와 특별히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 주었고 저와 대화도 잘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배우 포스 넘치는 사모님이 저를 그렇게 잘 대해주는 게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저에게 계속 말을 걸어오면 이상하게 주변 사람들이 신경 쓰이고 해서 편안하게 대답을 제대로 못하고 그랬죠. 그리고 팀장님 성격이 좀 섬세하고 소심한 편이라 혹여나 오해라도 할까 걱정도 되었고요. 그래서 사모님과 얘기를 나누기가 더더욱 불편하였고요. 한수 씨, 오늘은 딴 사람 같아요. 뭔가 불편해 보이기도 하고.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요. 우리가 너무 친해 보이면 다른 사람들이 오해라도 할까 해서요. 아, 그랬군요. 저랑 얘기하는 게 싫어서 그런 건 아니시죠? 그럼요. 저는 사모님과 대화가 무척이나 재미난걸요. 하하. 그 사이 팀장님 부인은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아이와 함께 미국으로 갔고 팀장님만 서울에 남아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기러기 아빠가 된 거죠. 그러다가 제가 거래처와 계약 문제로 미국에 가게 되었고 선배의 부탁을 받고 한 보따리 짐을 그 가족들에게 전달을 해주어야 했습니다. 아, 가슴이 떨리더군요. 멀리 타국에서 선배도 없는 그곳에서 사모님을 만나게 되다니. 그런데 사모님과 만나기로 한 장소로 다가갈수록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왜 그렇게 가슴이 뛰던지. 미국에 도착한 첫날 숙소에 짐을 풀고 거래처에 들렀다가 피곤해서 잠이 들었고 그 다음날 오후 사모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아이가 다니는 학교 앞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너무 일찍 도착해서 10분 정도 기다리며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어떤 검정색 외제차가 제 앞에 서더니 한수 씨, 오랜만이에요. 어서 타세요. 하는데 안을 보니까 사모님이 커다란 샤넬 선글라스를 끼고 저를 보고 있더군요. 너무나 반가워서 인사하는 것도 까먹고 옆자리에 올라탔습니다. 전 가지고 간 커다란 짐 보따리를 건네주며 이거요 하고 물건을 전해줬더니 네, 고마워요 하더니 밥 사준다고 하네요. 전 그냥 짐만 건네주고 와야지 하고 갔는데 암튼 운전하는 대로 이끌려서 어느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 생활이 너무 좋다. 짐 갖다 줘서 고맙다는 등 처음엔 담담하게 음식 시켜 먹으면서 일상적인 얘기를 했어요. 먹을 거 다 먹고 물을 홀짝홀짝 거리고 있으려니 문득 주변엔 다 외국 사람이고 누가 보더라도 우리 둘은 연인, 아니 부부 사이처럼 보인다는 뉘앙스가 확 풍기더군요. 언뜻 보니 사모님도 좀 외로워 보였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와 사모님이 또 헐리우드 배우들이 많이 사는 동네를 구경시켜준다고 드라이브를 하자고 해서 따라 나섰습니다. 30여 분 드라이브를 하다가 한적한 공원에서 잠깐 산책하기로 했어요. 평일이라 그런지 사람은 거의 없고 날씨는 화창하고 벤치에 앉았는데
뜬금없이 그녀가 한수씨 혹시 송금 볼 줄 아세요? 그러대요. 평소에 제가 관상을 좀 볼 줄 알아서 직원들에게 몇 마디 한 걸 팀장님한테 듣고 혹시 송금도 볼 줄 아나 했나 봅니다. 그래서 조금이요 했더니 제게 손을 턱 내밀더군요. 사실 송금은 잘 못 보는데 그렇게 멀뚱히 보고만 있다가 참 외로운 팔자네요 라고 말하고 말았죠. 별 대단한 얘기도 못 해줬는데 저한테 심기라도 있냐며 어떻게 자길 그렇게 잘하냐고 그러더군요. 그냥 보기에도 외로워 보인다고 했죠. 그러자 그녀가 좀 어색해하는 것 같더군요. 그리곤 별 얘기 없이 몇 분 더 앉아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공원을 나와 다시 차로 움직이고 이별 시간이 다가오는데 그녀가 차를 대로에서 빠져나가 한적한 곳에 세우곤 아무 말 없이 한숨을 푹 쉬더니 갑자기 제 손 위에 손을 살짝 얹어 놓더군요. 그때 얼마나 가슴 떨리고 충격을 먹었던지 전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도 저도 이미 마음이 통해 있는 상태였고 우린 그렇게 그로부터 며칠 후 저는 귀국을 했고 지금까지 그 시간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선배는 두 자녀가 미국 생활에 자리 잡는 동안만 안 해도 함께 나가 있기로 했었는데 하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아내의 외국 생활은 길어졌고 아내와 자녀들의 편의를 위해 현지의 아파트까지 구입해 주었다. 하지만 선배의 홀로 남겨진 생활은 쉽지가 않았다. 그렇게 약 3년 동안 아내에게 송금한 돈은 3억 5천만 원에 달했다. 그런데 LA 해외지사에서 근무 중인 직원에게 믿을 수 없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현지에서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이었다. 애들 데리고 당장 귀국해.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어. 이게 무슨 부부야.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더니 끝내 바람을 펴. 우리 이대로 끝내자. 결국 선배 부부는 이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한테 남편한테는 불만은 있을지언정 이혼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었는데 막상 그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니 자꾸 저 때문인 것 같아 후회가 됩니다. 그날 송금을 보며 외로운 팔자란 다소 부정적인 말을 했던 게 후회스럽네요. 특히 심리적으로 불안할 때 이러한 뇌리에 깊숙이 꽂힐 만한 부정적인 대화는 그 사람을 다른 생각이나 행동을 할 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저도 2년 동안 직장 동료를 만나왔습니다. 처음 만난 장소는 제가 공장에서 잠시 알바를 했었는데 거기서 저랑 같이 일하는 39살 아줌마가 한 분 있었네요. 그냥 같은 부서일 뿐 라인이 틀려서 얼굴만 알고 간단히 인사만 하는 사이였었죠. 처음엔 관심이 별로 없을 뿐 나이 차이도 심하고 그냥 아줌마라고 밖에 생각을 안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이 아줌마가 스타일에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 저를 자꾸 쳐다보는 느낌을 받긴 했어요. 쳐다보는 눈빛도 좀 이상했고요. 그러던 찰나에 부서 내에 팀회식이 있던 날 사건이 터졌죠. 전 당시 회사 내에 같이 일하는 저랑 2살 차이 나는 누나를 좋아하고 있었고 그 이모는 그때까지 관심도 없었네요. 여차저차 회식으로 1차 감자탕집에서 술 먹고 2차로 노래방을 갔었죠. 전 갈 생각 없었는데 그 누나가 가길래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노래방에서 그 이모가 계속 절 심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저 아줌마 나한테 무슨 불만 있나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같이 춤추자고 손을 잡는 거 있죠. 얼떨결에 같이 추긴 했는데 지금 생각해봐도 황당했었네요. 그렇게 2차 노래방도 끝나고 집으로 해산하는 길에 그 누나는 남자친구가 마중 나와 남친 차 타고 집에 가고 그 모습을 보고 속상하던 중에 저도 이제 집에 가려고 택시를 잡으려고 하는데 어떤 아줌마가 뒤에서 동시가 나랑 같은 동네 살잖아. 택시 같이 타고 가 이러는 거예요. 누군가 해서 보니까 노래방에서 같이 춤추자고 했던 그 이모더군요. 저도 어쩔 수 없이 그 이모랑 같이 탔죠. 차에 타는 순간 노래방 때와는 달리 너무 조용하셔서 뻘쭘하니 창문만 보고 있는데
그 이모가 집 앞에서 한 잔만 더 할래 이러시길래 그 짝사랑 누나 때문에 속상하던 참에 그 상태로 집에 들어가 봐야 잠이 안 올 것 같아서 예 간단히 한 잔만 하고 들어가요 하고 맥주집으로 고고싱 그때부터 여러 일들이 있었죠. 이모가 갑자기 사는데 재미가 없어. 집에 들어가 봐야 신랑도 없는데. 그러면서 6개월째 주말 부부로 신랑이랑 떨어져 지낸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애들이 있는 유부녀라 절대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술이 들어가니까 그게 지켜집니까? 더군다나 그 이모는 아주 작정을 했더군요. 그 후로 저는 공장 그만두고 그 이모는 아직까지 그 회사 재직 중. 그렇게 만나 올해로 알고 지낸 지 3년이 됐네요. 참고로 저희는 나이가 12살이 차이 납니다. 근데 몇 달 전 그 이모 신랑이 바람나서 이모한테 그만 살자고 이혼하자 했다더군요. 남녀가 오래 떨어져 지내다 보면 다들 바람을 피우나 봅니다. 부사관으로 군복무하다 전역하니 27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역하자마자 친구들과 축하 파티를 하고 곧장 나이트클럽을 갔습니다. 도심지에서 약간 벗어난 곳이라 클럽 문화가 크게 발달하지 않아서 나이트클럽이 훨씬 성행하는 곳이었죠. 나이트 가자마자 룸을 잡았고 웨이터가 저희한테 30대 여성분들도 괜찮냐고 물어보길래 왔구만 괜찮으면 상관없다고 팁을 주고 잘 부탁한다고 했지요. 10분이 지났나? 3명이 들어오는데 근데 나이대가 가늠할 수가 없었습니다. 왁구는 꽤 괜찮은데 내 또래는 당연히 아닌 것 같고 30대 후반 30대 중반 대체 몇 살이지? 도저히 나이가 가늠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사이사이 앉아서 장난치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나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희는 살짝 쫄아서 나이를 올렸습니다. 30살로요. 무려 3살이나 올렸죠. 그쪽들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희 몇 살 같아 보여요? 28살?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한참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녀들은 무려 39살이라고 하더군요. 조명빨 때문인 건지 화장을 잘해서 그런가 옷을 어리게 입어서 그런가 전혀 아줌마들로는 안 보이더라고요. 분위기가 무르익고 술도 한 잔 들어가면서 서로 짝을 짓고 2차를 나가게 되었는데 보통 남자들이 여자 테이블 술값을 계산하는데 그녀들이 저희 술값을 계산하더군요. 안녕하세요. 28살 미혼남입니다. 그녀는 옆 동네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12살 연상녀였습니다. 영화나 TV 같은데 보면 결혼 후에 애까지 딸린 여자가 바람 피우는 걸 보면 혼잣말로 욕하고 난리치던 남자였습니다. 왜냐면 저희 부모님도 비슷한 경우로 제가 어릴 때 이혼하셨거든요. 그런데 작년 겨울에 친구를 따라 어른들이 많이 오는 나이트에 소위 미시는 아줌마들이 많이 온다는 클럽에 놀러를 갔다가 3대3으로 부킹을 했죠. 마침 제대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만나던 여자도 없던지라 12살의 연상이었지만 그녀들과의 술자리가 싫지 않았어요. 그렇게 파트너를 정해 3대3으로 다 같이 2번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명에게 제가 먼저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죠. 어디 동네에 사느냐? 결혼은 했느냐? 돌싱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남자친구 없으면 휴대폰 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지요. 내가 마음에 들었는지 손을 내 주머니에 넣어 휴대폰을 꺼내더니 울짝이 라고 연락처를 저장해 주더군요. 그때 느꼈죠. 보통 여자가 아니다. 앞으로 내가 혼쭐을 좀 내줘야겠다. 그렇게 우리의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밤 그녀가 운영하는 미용실로 찾아갔습니다. 미용실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아도 주위에서 실력 좋다고 소문이나 손님이 꽤 많은 편이었고 그녀와 여직원 한 명이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홍철 씨, 한창 나이에 여자친구 없으면 힘들지 않아? 우리 홍철 씨는 왜 애인이 없을까? 어디 하자 있는 건 아니지? 갑자기 내가 귀엽다면서 집게 손가락으로 볼을 살짝 꼬집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이 내 얼굴에 손대는 거 정말 싫어하는데 그녀의 돌발 행동에 조금 당황했지만 기분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그때 제 속마음을 알았죠. 내가 그녀를 많이 좋아하는구나. 왜요? 인숙 씨가 내 애인 해주면 안 될까요?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이 좋다고 한다. 그럼 우리 오늘부터 일을 하는 거다. 아무튼 친구 녀석들도 하는 말이 포스가 장난이 아니었죠. 성격도 외향적인 것뿐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이고 그러면서도 나를 너무 잘 챙겨주는데 내 눈에 그녀가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였겠어요? 처음에는 나이차 때문에 심심할 때 만나서 맛있는 거나 얻어먹고 엔조이 비슷하게 만나보려 했었는데 저를 진심으로 대하는 게 느껴져서 저도 모르게 사랑에 빠져갔습니다. 만날 때 제가 자존심 상할까 봐서 몰래 지갑에 돈도 넣어주고 남자는 눈치 보거나 기가 죽어 있으면 안 된다면서 밥이나 술 먹고 나올 때 직접 계산하라면서 카드를 슬쩍 건네주고 처음엔 되게 자존심도 상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나를 뭐로 보는 거냐고 화를 냈더니 공짜로 주는 거 아니라고 자기 형편이 더 좋으니까 챙겨주는 거라고 그러는데 솔직히 감동이었죠. 이후 거의 동거하다시피 그녀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약 8달 정도 만났는데 어느 날 심각하게 말하더라고요. 미안하다고. 자기가 사실은 이혼한 돌싱녀가 아니고 애가 둘 있는 유부녀라고요. 남편과는 20살 때 동거부터 시작해서 23살에 큰 애 가지고 결혼했다면서 벌써 결혼 생활한 지가 20년 가까이 된 거였죠. 클럽에서 처음 만났을 때 이혼녀라고 했고 당연히 남편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녀가 이제껏 작정하고 속여왔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했죠. 그럼 그동안 어떻게 가정이 있는 유부녀가 나랑 사귀면서 외박도 하고 여행도 다닐 수 있었냐고 하니깐 남편이 1년 동안 지방에서 근무하느라 주말 부부로 지냈었는데 조금 있으면 집으로 돌아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더 큰 사단이 나기 전에 나랑 헤어져야 할 것 같다고. 이제서야 사실을 고백하는 거라고 하대요. 저는 그녀를 너무 사랑하고 있던 터라 그 소리를 듣고 너무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처음엔 유부녀란 소리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고 헤어지기로 했지만 그녀에게 계속해서 연락이 와서 내가 보고 싶다고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만나면 안 되냐고. 한 번, 두 번, 세 번을 보다가 결국은 유부녀인 걸 알면서 만남을 유지하게 되었지요. 그렇게 또 다시 3개월 가까이 만났습니다. 솔직히 이 아줌마를 만나보니깐 다른 여자를 만나도 눈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나서 같이 얼굴 보고 있을 때는 좋은데 문제는 같이 있다가 헤어지면 아줌마는 남편이 있는 자기 집으로 휙 가버리고 항상 혼자 남게 되니 공허함이 크다고 할까요? 그냥 엔조이 상대로 생각했다면 가끔 만나서 놀다 헤어지면 그만이지만 사람 감정이 맘대로 되지 않으니 마음이 너무 아픈 겁니다. 그렇게 마음고생을 하다가 이제 다시는 안 만날 거라고 냉정하게 말하고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그녀도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더욱 단단히 마음을 먹었죠. 근데 헤어진 지 한 달쯤 지났나? 밤 12시가 다 되어 그녀에게 카톡이 온 겁니다. 자기야, 너무 보고 싶어. 우리 신랑 어제 지방으로 출장 갔는데 잠깐 볼 수 있을까? 나 자기 집으로 가도 돼? 이렇게 메시지가 왔길래 저도 모르게 그만 나도 보고 싶어. 얼른 와. 이렇게 답장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그녀와의 관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만나도 괴롭고 안 만나도 힘든데 정말 미치겠습니다. 최근 4개월 동안 무려 6번 헤어지고 만나고를 반복했는데 이젠 너무 지치네요. 유부녀인 걸 몰랐을 땐 친구들 부러움을 살 만큼 알콩달콩 잘 지내면서 사소한 말다툼 한 번 없었을 정도였는데 말이죠. 문제는 서로 마음을 다 잡고 헤어지기로 했는데 그녀가 이틀에 한 번꼴로 밤만 되면 전화와서 이게 정말로 헤어진 건지 뭔지 혼란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이제 이러는 것도 지긋지긋해질만 했는데 왜 또 이러다 다시 만나게 될 것 같고 그 사람이 그리운 걸까요? 앞으로 어쩌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시내버스 기사입니다. 지선버스 운행하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코스를 순환하고 있습니다. 작년쯤부터 어떤 여자분이 계속 제가 운행하는 버스를 자주 타시더라고요.
동네 순환이다 보니 다른 분들도 안면이 있는 분들 많이 있어서 항상 인사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가끔 하고 그랬죠. 근데 어느 날부턴가 이분이 버스 타는 날이 많이 지더니 올 초에 편지로 좋아한다고 고백을 받았네요. 분명 딸도 있는 유부녀인데 유치원 다니는 딸이랑 같이 버스 탄 적도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애도 있는 사람이 저한테 고백하길래 당황스럽기도 하고 자꾸 그 뒤로 말 걸고 그래서 그냥 오빠 동생 사이 하자고만 했습니다. 그녀는 30대 후반이었습니다. 기사 입장에선 모두에게 친절하고 인사한 건데 이 여자분께선 그거에 감동받아 좋아하게 되었다고 연락 달라고 전화번호까지 쪽지로 남기시고 선물도 가끔 주시고 하네요.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막 거절하자니 클레임 걸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다른 말은 안 하는 중입니다. 버스 위치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다른 버스를 운행해봤지만 어디서 기다리다가 제가 운행하는 버스 확인하고 타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남편과 주말 부부로 지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운행하는 시간마다 나와서 운전석 바로 뒤쪽에 타시고 운행 내내 쳐다보는데 거울로 확인할 때마다 흠칫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외모가 아예 꽝은 아니라는 겁니다. 유부녀긴 한데 다른 아줌마들 같진 않고 잘 꾸미고 다녀서 아이랑 같이 안 다니면 유부녀인지 모를 정도였으니깐요. 솔직히 저도 좋게 거절할 방법이 생각나지 않네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아무튼 상간남 소송당해서 인생 망할 수도 있으니 하루빨리 정리하세요. 전 20대 후반의 평범한 미혼남입니다. 연애하는 면에 있어서는 결코 평범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제가 지금 20살이나 많은 여자를 만나고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좀 밝히는 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껏 만나온 여자들과는 안 맞는 게 많아서 자주 다투고 그런 걸로 스트레스 받아서 헤어진 적이 몇 번이는 터라 궁합을 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1년 전 바닷가에서 헌팅으로 만난 20살 많은 아줌마와 가볍게 만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나이 차가 너무 많이 나서 서로 민망해하고 지금 이래도 되는 건가 싶은 생각에 나도 이제 하다 막장까지 왔구나 싶었죠. 그땐 제가 왜 그랬는지 몰라도 솔직히 처음 본 순간 아줌마에게 호감이 가더라고요. 옛말에 인연은 따로 있다더니 성격이 애교 많고 끼부리는 게 제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그랬어. 쉽게 넘어간 것 같아요. 서울로 돌아온 후에도 종종 연락 주고받고 그녀가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던 터라 그녀의 집에 가서 만나고 그렇게 사귀는 것도 아니고 엔조이 비슷하게 돼버렸네요. 서로 외로운 처지에 위로하며 지내자고 만난 게 1년이 넘어갑니다. 같이 있으면 즐겁고 궁합도 굉장히 잘 맞고 그러니 더 자주 보게 되고 웬만한 연인 사이보다 더 가깝게 지내다 보니 저도 모르게 욕심이 생기네요. 제가 그녀를 진심으로 좋아하게 된 것 같은데 어쩌면 좋을까요? 친한 친구 셋이서 항상 여름 휴가철이 되면 꼭 바다로 놀러를 갔죠. 바닷가 휴가 땐 꼭 헌팅으로 좋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늘 휴가 때에는 어느 해수욕장으로 갈까 기대를 많이 합니다. 친구 셋이서 각자 휴가를 맞추다 보니 겹치는 날이 토요일, 일요일 이틀밖에 되지 않아. 금요일 오후 늦게 출발해 2박 3일로 해운대로 떠났죠. 저희는 피서는 핑계고 헌팅이 목적이었습니다. 친목도 모아 여름바다 그리고 새롭게 만나게 되는 수많은 인연들. 하지만 1박 2일 같은 2박 3일이라 제대로 놀 수 있는 날이 많이 이틀 정도 밖에 되지 않았기에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깔끔하게 차려입고 바다로 냉큼 달려갔죠. 7월 말에 한창 피서철이라 그런지 드넓게 펼쳐진 백사장과 주변 길거리엔 사람들로 넘쳐나더군요. 와, 뭔 놈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서로 감탄을 하면서 좋은 일이 빨리 생기길 기대했죠. 헌팅에 성공한 커플들은 모래사장 한켠에 돗자리를 깔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더군요. 하지만 그날따라 헌팅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솔직히 키는 큰 편인데 얼굴이 좀 딸리거든요. 2시간 가까이 돌아댕기며 헛걸음하고 사람 구경만 실컷 하고 지쳐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숙소로 되돌아와 굶주린 배도 좀 채우고 씻고 나니 밤 10시쯤 되었고 다시 바닷가로 나가 맥주나 한 잔 먹으면서 의미 있는 밤을 보낼까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왁스로 머리 손질도 다시 하고 얼굴엔 비비크림도 좀 발라주고 편의점에 들러 맥주와 안주거리를 잔뜩 사들고 다시 힘을 내서 해변가로 갔습니다. 막상 해수욕장에 도착하니까 깜놀했습니다, 진짜. 사람들이 저녁 때보다 더 많아졌더라고요. 다들 헌팅하려고 이렇게 사람이 모이는구나 싶었죠. 준비해온 돗자리를 펴고 한잔하면서 주변을 물색해 보니깐 군데군데 여자들이 몰려있는 곳에 남자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헌팅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역시 이런 곳에선 헌팅이지. 저희도 몇 차례 헌팅을 시도했지만 계속 까이기만 하네요. 거의 20대 초반 여자애들 뿐이라 그런지 저희 같은 노땅들은 거들떠도 보지 않았습니다. 계속 헌팅은 아쉽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속상한 마음에 계속해서 맥주만 마시고 있는데 저희 바로 옆자리에 아줌마 2명이 자리를 비고 앉는 겁니다. 그때 친구 한 놈이 그 아줌마들 보고 말을 걸었다. 저기 아줌마, 저희랑 술 한잔 할래요? 친구는 헌팅도 안 되고 자포자기한 마음에 그냥 한번 해본 소리였다. 그런데 2 사람이 우리를 쳐다보고는 그런데 벌써 술을 다 마신 것 같은데 하면서 살짝 웃는 것이었다. 그때 내가 재빨리 일어나며 아니요, 술이야 당장 가서 사오면 되는 거죠. 편의점 가서 술 사올 테니 진하게 한잔 하실래요? 재미있는 총각 들이네 하면서 그녀들이 웃는다. 그때 그 아줌마들의 입에서도 약간의 술 냄새가 풍겼다. 그때서야 나는 2 사람을 자세히 보았다. 한 여자는 청바지에 흰색 티를 입었고 한 여자는 무릎피까지 오는 주름진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나이는 40대 중후반 정도로 되어 보이고 아줌마 치곤 키도 크고 미모도 괜찮은 편이었다. 그중 청바지를 입은 아줌마가 좀 더 인물이 좋았다. 그래서 나는 얼른 그 아줌마의 팔을 잡아당기며 저랑 같이 편의점에 가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들었는지 따라오는 것이었다. 누님 소주 마실까요? 아니면 맥주 마실까요? 그녀가 나를 쳐다보며 맥주로 하자하며 웃는다. 근데 총각이 자꾸 누님이라고 하니까 기분이 이상한데 우리 아들이 지금 대학생이거든. 근데 총각은 올해 몇 살이야? 올해 27살이요. 그럼 내가 총각 엄마 나이 정도 된 거 아니야? 엄마 나이가 올해 얼마나 되셨어? 올해 50살 되었어요. 누님은 몇 살인데? 호호, 총각 엄마하고 나하고 3살 차이네. 나는 올해 47살이야. 나와 아줌마는 정확히 20살이 차이 났다. 나이차 때문에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꽝 대신 닭이라고 했나. 목마른 놈이 우물 판다고. 똥 오줌 가릴 처지가 아니었다. 그래요. 제 눈에는 30대로 밖에 안 보여요. 하하하. 누님이 싫으시면 어떻게 불러드릴까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누님보단 그냥 편하게 누나라고 불러줘. 알았어요, 누나. 그런데 누나는 이 동네 살아요? 아니, 서울 사는데 부산 사는 친구한테 놀러 왔어. 우리 동생은 어디에 살아? 저도 서울 사는데 휴가라 친구들이랑 피서 왔어요. 누나, 근데 이렇게 다니면 아저씨가 뭐라 하지 않아요? 나 괜히 유부녀랑 놀다 오해받는 거 아닌지 몰라? 총각이 별소리 다 한다. 신경 안 써도 돼. 나 혼자 살아. 남편이랑 5년 전에 이혼했어. 그럼 애인은 있으세요? 지금은 만나는 남자도 없는데. 오예, 그럼 저랑 한번 잘해봐요. 제가 앞으로 확실하게 위로해 줄게요. 정말 진짜 확실하게 해줄 거야. 호우, 그럼 나야 완전 좋지. 참, 누나 이름은 뭐예요? 난정태, 김정태라고 해요.
내 이름은 윤경, 이은경. 누나는 얼굴만큼 이름도 참 예쁘네. 편의점에 들러 맥주와 이거리를 사들고 해변가로 갈 때는 다정하게 팔짱을 낀 채 걸어갔다. 5명이 둘러앉아 정신없이 이야기를 나누며 한잔하다 보니 어느 정도 취하기 시작했다. 그러는 동안 누나와 난 이미 이상한 감정이 피어올랐다. 우리는 서로를 한참 쳐다보다가 자연스럽게 다급했는지 누나가 먼저 일어나자고 한다. 주변을 대충 정리하고 해변가를 빠져나와 시내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가 다 되었다. 정태야, 너 오늘 내 숙소에 가지 않을래? 나야 뭐 누나만 괜찮다면 상관없지. 근데 누나 친구는 어쩌고? 친구는 자기 집에 가야지. 신랑이 기다리고 있는데. 나도 친구들을 버려두고 아줌마 숙소로 따라갔다. 누나가 먼저 들어가더니 나를 부른다. 아무 생각 없이 방 안으로 들어가니 세상에 그녀가 얼마나 급했는지. 내 앞에 짠하고 서 있는 아줌마를 바라보니 20살 차이 나는데도 난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나는 천천히 그녀를 위아래로 바라보았다. 누나, 우리 앞으로 오래오래 알고 지내자. 알았지? 그래. 우리 집도 알려줄 테니 언제든지 놀러와. 아니다. 그냥 우리 집에서 같이 살래? 하하, 그건 좀 그렇고 내가 자주 놀러 갈게. 누나. 그날 이후로 혼자 사는 아줌마와 나는 동거 아닌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다. 거의 매일 그녀의 집으로 찾아갔다. 나는 그녀에게서 많은 것들을 배웠고 무척이나 행복했다. 우리의 만남은 1년이 넘게 계속되고 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올해 28살이고 부천에서 혼자 살고 있었는데 인천 사는 친구에게 5살 많은 33살 돌싱녀를 소개받기로 했어요. 그때 저도 여친과 헤어진 지 3개월째라 많이 궁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기대감에 잔뜩 부풀어 있었네요. 만나기 전에 카톡으로 사진을 먼저 봤거든요. 남자들이 마다하지 않는 긴 생머리에 새끼가 아주 철철 흘러넘치는 듯 했어요. 딱 제 스타일이었죠. 소개팅 약속을 잡고 남자들 여자들 해서 호프집에서 만났는데 웬걸 사진보다 더 괜찮더군요. 그렇게 나이가 많아 보이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몇 시간을 놀고 노래방을 갔다가 이제 다들 집에 가는 분위기길래 그중 2명은 커플이었거든요. 커플은 먼저 들어가고 나랑 그 돌싱녀는 어쩔까 하다가 내가 우리 집 가서 한 잔 더 하자 했는데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오케이 하더라고요. 그때 개꾸라며 속으로 신받다를 외쳤죠. 집으로 와서 안주 하나 배달시키고 소주 3병 정도 사와서 한 잔 2잔 마시는데 살짝 알딸딸해지기 시작하자. 얌전하던 돌싱녀가 180도 다른 사람이 되어 당하고 말았죠. 자존심이 살짝 상하긴 했지만 워낙에 끼가 다분해서인지 왜 이렇게 좋은지 보통이 아니더군요. 속궁합이 너무 잘 맞았어요. 흔히 말하는 명기였던 거죠. 그렇게 3달 넘게 만나니 약간의 콩깍지가 씌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9달 만났는데 여친이 결혼 이야기를 슬슬 꺼내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결혼까진 정말 아닌데 그래도 궁합이 너무 잘 맞는 명기고 그로 인해 콩깍지도 씌운 것 같고 그렇게 고민하다 이대로 놓치면 후회할 것 같아 결혼을 했습니다. 현재 결혼 5년 차인데도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중요시하는 게 다르니 어떤 이에겐 속궁합이 너무 중요하고 어떤 이는 그거 없이 결혼은 애와 믿음 이런 것만 있으면 된다 하죠. 분명한 건 속궁합 부부금술 좋은 부부는 어떤 시련이 닥쳐도 지지고 볶고 싸워도 절대 이혼은 안 하더군요. 그리고 또 화해도 쉽고요. 그게 속궁합 잘 맞아서 늙어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랑 안 맞아 싫은데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랑 애정의 느낌이 다를걸요. 당연히 결혼하면 바람필 수도 없는데 궁합까지 안 맞아서 부부 생활이 지옥이어봐요. 그렇게 이혼하는 사람 꽤나 많습니다. 많은 여자분들이 착각하는 게 성생활을 결혼생활이랑 떼어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부니까 육체적 공감도 형성하는 거고 거기서 안정도 느끼는 건데 말이죠. 아주버님, 다음 주 일요일에 별일 없으시죠? 왜? 뭔 일 있어요? 그녀는 바로 처남과 이혼한 처남댁이었다. 아니, 나 성남 쪽으로 이사가게 집 알아보려고요. 그래서 부동산 다닐 때 같이 다녔음 하고요. 웬만하면 도와줘요. 주변에 이제 아는 남자도 없는데 혼자 다니기엔 힘들잖아요. 알았어. 시간 한번 내보지 뭐. 일요일 그녀가 하필이면 우리 동네로 이사를 하고 싶단다. 집 계약하면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고마워요. 그래, 알았어. 처남댁 정희는 올해로 35살인데 결혼 5년 차에 바람을 피워 이혼녀가 되었다. 현재는 만나는 남자가 없다는데 그 속을 알 수 없는 여자다. 어릴 때부터 백화점에 근무해서 그런지 보는 눈은 꽤 높다. 나와는 3살 차이다. 난 그저 처남과 이혼하고 아끼는 여동생으로만 생각했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결혼 4년 차에 접어들어 처남과 부부 사이가 소원해지면서 처남댁은 채팅 어플로 만난 남자와 눈이 맞아 수개월 동안 바람을 피워오다 이혼을 하고 만 것이다. 그리고 우리 집 근처 오피스텔을 얻어 살게 되면서 수시로 연락이 오기 시작했죠. 앞으로는 편하게 정호 오빠라고 부를게요. 그래도 되는 거죠. 집 구하느라 몇 날 며칠을 같이 다녔더니 그녀와 부쩍 친해져서 사적으로 만나는 일이 많아졌다. 정호 오빠, 주말에 시간 되면 집에 잠깐 오실래요? 정희 씨는 이혼한 지 10개월이 지났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이혼하고 난 뒤 그녀는 어딘가 많이 달라 보였다. 이혼 당하고 우울해할 줄 알았는데 표정이 한층 더 밝아졌기 때문이다. 그녀가 준비한 저녁상의 반주로 소주도 한 잔 기울였다. 그녀는 술이 땡겼는지 술잔이 채워지게 무섭게 연거푸 마셔대었고 그런 모습이 신기하듯 쳐다보는데 순간 눈이 마주치자 살짝 웃는다. 민망해진 순간을 넘기려 나는 그녀에게 앞으로 호칭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었다. 이제 서로 아무 사이도 아니니 그냥 정이라고 편하게 이름을 불러 달라더군요. 정이야라고 부르세요. 그래야 저도 오빠라고 편하게 부를 수 있죠. 그래도 괜찮을까? 아무튼 한 동네 살게 되었으니 앞으로 오동 사이로 잘 지내보자고. 그리고 정희의 제2의 인생을 축하하며 짠 얼마나 마셨을까. 빈 소주병을 확인해 보니 5병이나 비운 상태였다. 마지막으로 라면을 하나 끓여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그녀가 심심하면 언제든지 찾아오라며 오피스텔 비밀번호까지 알려준다. 나한테 현관 비밀번호까지 알려준다고. 이건 뭐지? 우리 두 사람 사이는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자식들이 많은 집들은 화목한 편인가요? 저희 처가집이 처남 하나의 딸이 둘이고 와이프가 둘째입니다. 저희는 결혼한 지 8년 정도 되었는데 처가 식구들이 적어도 한 달에 3~4번은 꼭 모입니다. 더군다나 처가집과 저희 집은 차량으로 10분 거리에 있는 같은 동네이고요. 그리고 분기별로 처가 식구들과 가족여행도 다녔습니다. 그날은 부산에 살고 있는 처남댁의 안내로 거제도에 1박 2일 계획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처남댁이 예약한 펜션에 도착했습니다. 크지 않은 펜션이었지만 앞마당에서 한눈에 보이는 바다 풍경은 너무 아름다웠어요. 어머, 여기 정말 기가 막힌다.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요. 아주버님도 마음에 드세요. 여기 살고 싶을 정도로 완전 좋은데요. 너무 만족스러워요. 하하. 그날 밤 술잔은 쉴 새 없이 오고 갔고 장인장모 할 것 없이 대부분이 만취한 상태가 되고 말았다. 처남, 요즘 두 사람 사이는 좀 어때?
괜찮아? 그들은 당시 결혼 4년 차였다. 저희요. 그냥 그저 그래요. 처남 입에선 뜻밖의 대답이 흘러나오자 순식간에 분위기가 다운되고 말았다. 그러자 조용히 듣고만 있던 처남댁이 불쑥 튀어나와 한마디 거둔다. 저 사람이랑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요. 그러는 거다.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고 나는 얼른 눈치껏 처남을 데리고 나왔다. 매형, 결혼 생활이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뭐야, 언제부터 이렇게 심각해진 거야? 알고 보니 처남댁이 너무 많은 걸 바란다는 거다. 그로부터 10개월 뒤 처남댁 부부는 이혼을 하고 만 것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38살의 남자입니다. 결혼 6년 차이고요. 저희 아내는 저랑 동갑인데 연애를 3년 하고 결혼 생활로 6년을 넘게 살다 보니 이젠 부부 사이에 권태기가 찾아왔죠. 서로 의지가 없는 건 아닌데 오래 살다 보니 흥미를 잃었다고 할까요? 그때 마침 회사에서 공기업 발주의 대형 사업을 저희 부서에서 맡게 된 겁니다. 빡빡한 일정에 매일 같이 야근과 철야를 하게 되었고 새벽에 퇴근하는 경우도 많아지면서 처남댁과 만나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그녀가 먼저 자기랑 친해지고 싶으면 자주 놀러 오세요 하며 아무렇지도 않은 듯 태연하게도 현관 비밀번호까지 알려주는데 나도 모르게 왠지 긴장되고 설레어 오는 건 왜였을까요? 솔직히 심쿵했습니다. 이후 난 하루가 멀다 하고 그녀를 찾아가게 된 겁니다. 그렇게 6개월가량 만났을까. 그녀에게는 나 말고도 따로 만나는 남자가 더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40대 초반 돌싱남이었는데 그 사람과 재혼을 전제로 사귀기로 했다며 나와는 더 이상은 못 만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녀의 말로는 내가 싫어져서가 아니라 자길 더 아껴주는 사람과 만나고 싶다는데 거기에 대고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혹시라도 내 생각나면 언제든지 연락해. 그렇게 헤어지게 된 거였죠. 솔직히 아내와 사이가 소원해져 이혼하고 난 뒤 첫 번째로 사귄 사람인데 허무하게 헤어지려니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2달이 지났습니다. 일요일 날 집에서 쉬고 있는데 그녀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오늘 시간 있어요. 오빠랑 내일 같이 갈 데가 있는데 설마 하며 혹시 나랑 갈 데가 산부인과냐고 물었더니 맞다고 합니다. 어제 저녁에 임신 테스트기에 2줄이 나왔다고 하더군요. 다음날 산부인과 가서 초음파해 보니 임신이 맞다고. 이제 7주 차라고 하대요. 우리가 헤어진 지 정확히 2달인데 뭔가 수상하고 애매하잖아요. 아무튼 그녀는 제 아이가 확실하답니다. 그녀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는데 한다는 말이 둘 사이에 애도 생겼으니 돌싱남과는 헤어지고 나랑 재혼하고 싶다네요. 나랑 만나기 싫다고 양다리 걸치며 헤어지자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아이 핑계로 다시 만나자는 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아무리 둘 다 이혼을 했다지만 이거 괜찮을까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 중반 돌싱남입니다. 저보다 4살 어린 처남이 있는데 제가 와이프랑 결혼하기 전부터 형님 동생 하면서 친하게 잘 지냈습니다. 형님 동생 하면서 지내다 보니 항상 처남이 여자친구가 생기면 저희 커플이랑 2대2 이렇게 꼭 소개시켜주고 놀곤 했습니다. 그렇게 3명의 여자를 소개받았고 3번째는 제가 결혼한 후에 매형이 된 후입니다. 역시나 처남은 집에 누나만 1명 있다 보니 제일 먼저 저희 부부에게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준 친구는 정말 괜찮은 스타일이어서 술자리 같이 할 때 쳐다보고만 있어도 흐뭇해질 정도였고 속으로 부러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성격도 밝고 애교도 많은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모르는 사람들과도 금세 친해지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렇게 1년 넘게 봤고요. 그러다 처남이 결혼하겠다고 해서 상견례까지 하고 날까지 잡았습니다. 저의 처남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결혼 축하한다고 저와 와이프 처남댁 2대2로 여느 때와 같이 한잔하였습니다. 그날도 처남댁은 짧은 검정 치마에 살색 스타킹 위에는 하얀색 블라우스를 입고 왔는데 저는 술 마시면서도 처남댁을 쳐다보며 괜히 부럽기도 하고 질투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술자리가 점점 깊어지고 와이프가 어제 야근을 너무 늦게까지 해서 피곤하다고 먼저 간다고 마저 먹고 들어오라고 해서 3명이서 술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남이 갑자기 중요거래처에서 회식 중인데 잠시 들려서 결제만 해주고 오겠다고 1시간 정도 둘이서 마시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처남댁과 단둘이 있게 된 거죠. 처남이 사라지고 30분쯤 지났나 처남이 처남댁에게 연락이 오더니 빠져나올 수 없는 분위기라며 못 올 것 같다고 둘이서 한잔하다가 집에 들어가라는 연락이 왔더군요. 그래서 시킨 술만 마저 먹고 가자고 하고 이야기 중에 영업직이라서 이렇게 갑자기 사라지고 연락이 안 될 때도 많다고 연애보다 항상 일이 먼저인 사람이라 그런 게 섭섭하다고 그동안 결혼 준비하면서 섭섭한 거 그리고 둘 사이의 궁합도 잘 안 맞는다고 그날따라 유독 술을 많이 마셔대며 내 앞에서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더군요. 결혼도 하기 전에 그리 불만이 많아서 어쩌냐? 성격은 서로 맞춰주고 노력하면 고칠 수 있지만 궁합 안 맞는 건 또 다른 얘기인 것 같다. 순간 그녀가 고민하는 모습에 미래 처남댁이란 생각보단 친한 동생처럼 여겨져서 나도 모르게 팩폭을 마구마구 날리고 말았지요. 그리고 얼마 뒤 그만 먹자 하고 화장실 다녀올 테니 갈 준비하라고 하고 화장실을 다녀오니까 꽐라가 돼서 누워있더군요. 그녀는 일단 술이 조금 취하면 숨겨져 있던 기가 발동해 목소리에서 기운이 돈다거나 애교를 부린다거나 하는 술주정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만취를 하게 되면 그 자리에 뻗어 아무 데서나 잠이 든다는 사실을 그날 알게 된 것이다. 10분 정도 깨워도 꿈쩍도 안 해서 집까지 업고 데려다 주었는데 한 달 뒤에 처남이 파혼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괜히 나 때문에 그런 결정을 했나 싶어 마음이 무거워져서 처남댁에게 연락을 했더니 그런 거 아니라며 신경 쓰지 말라고 오히려 솔직하게 얘기해줘서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 것 같다며 저한테 고맙다는 말을 하더군요. 이후 그녀와는 가끔 안부를 주고받으며 오빠 동생 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결혼 5년 차에 이혼을 하게 된 겁니다. 이혼 소식을 접한 그녀가 위로를 해주겠다며 술 한잔 마시자는 연락이 왔대요. 1차 고깃집, 2차 호프집, 3차로 노래방에 갔는데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그녀가 또 탁자에 엎드려서 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깨우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결국 저희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는 이성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처남이랑 결혼할 뻔한 여자인데 죄책감도 살짝 들었지만 반대로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나도 이제 돌싱인데 뭐 어때 하며 하룻밤에 30번씩 천사와 악마를 왔다 갔다 하대요. 순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을 후회 없이 사는 겁니다. 란 말이 떠오르더군요. 그래서 남 눈치 보며 살지 않고 나의 행복을 위해 살기로 했죠. 결국 이혼한 지 1개월 만에 그녀와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